그 단일화에서 누구로 단일화될까요? 나이 많은 제가 먼저 해야 되겠죠. 몇 살 많으시죠? 한 3살쯤 많겠다. 대통령을 나이로 하나요? 정치 경험, 뭐 정당 경험, 또 현장 경험 이런 면에서는 네. 제가 좀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다른 면은 다 우위에 있지만 안 교수가.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엔 선대위원장 맡으시는 건가요?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면 당연히 네.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네.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안철수 원장이 대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제까지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안개 피우는 일만 한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자, 그랬나요? 네. 네. 안철수 원장의 지금 행적에, 현재 행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까지는 많은 준비를 하고 뭐 WS 어울리지를 잘 실천하신 분인데요. 네. 적어도 이제 국정을 맡겠다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심하면 지금쯤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자기 입장을 솔직하게 말씀드려 주시는 것이 왜이라고 봐요. 근데 아까 예상할 때는 9월 이후에 나올 거라고 예측하셨잖아요. 네, 더 빨리 하면 좋은데 지금까지 예. 쭉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아마 9월쯤이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누가 가장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세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가장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네. 공직자 재산 신고 얼마 하셨죠? 8,700만 원? 전 재산이 8,700만 원이세요? 예, 그렇게 밖에 없어요. 예. 군수 때 얼마 하셨죠? 연봉 한 5천만 원 정도. 도지사 때 연봉 얼마 하셨죠? 도지사는 연봉 1억쯤 됩니다. 전 재산이 8,700. 네. 예. 사실 공직자 재산 공개했을 때 재산이 적으면 다들 좋아해요. 청렴한 거로 모르겠어요. 생각해서. 요즘 재산을 공개했을 때 네. 재산이 아주 적으면 무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드렸는데 계속 먼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한데 일단 공직자 재산 신고했을 때 이렇게 너무 많지 않고 이렇게 적으면 청렴한 분인가 이런 생각도 하지만 대선에 나가는 출마로서는 가정경제가 8,700이었으면 국가 경제를 잘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점 군수 때도 받았어요. 네. 상대 후보가 재산이 그때는 한 3천만 원밖에 없었는데요. 네. 그렇게 5천만 원이 늦었네요. 3천만 원밖에 없는 네. 군수가 한 2,500억 되는 예산을 잘 쓸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공적인 영역에서 제가 활동하는 거하고 네. 개인 재산하고 좀 무관하고요. 네. 저는 공직 생활 한 10년 했는데요. 네. 공직 생활 해가지고 돈을 모은다는 저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예. 그럼 지금 캠프를 운영하시잖아요. 오늘 녹화 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스튜디오까지 오셨는데 그 비용을 전부 어떻게 거의 충당하시나요? 자원봉사하고 지금 후원금을 대선 후보는 28억까지인가 할 수 네네. 있어요. 아직 1억 몇천밖에 후원금이 안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후원금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서 네. 제일 미안하죠.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서너 가지 드릴 질문은요. 정말 짧게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선택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미 FTA 찬성이냐 반대냐. 그건 그건 어렵는데. 설명이 길면 사실 이건 무의미해서요. 한미 FTA는 찬성이다 반대다. 제재 협상입니다. 제재 협상. 네. 그러나 필요성은 인정한다. 예. 네. 제주 해군기지 필요하다. 전면 백지화하겠다. 필요하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확실한 동의가. 아니요. 제주 해군기지는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마을의 동의를 얻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어떤 입장이셨죠? 저는 확실한 반대 입장입니다. 네. 근데 저수지 뚝 높이기 사업에 승인해줬다가 그거는 4대강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피소된 거는 어떻게 되셨나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고 네. 그 예산만 4대강 사업에 얹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긴장돼요. 어려운 거 없으셨죠? 어렵는데요. 이제 컷오프 통과하시고 예. 제일 신경 쓰이는 것은 인지도가 낮다.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그럼 인지도 몇 %로 파악하세요? 한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하신 지 20여일 지났는데 별로 높아지지 않고 있죠? 한 30% 정도 인지도였고요. 네. 지금 한 40%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조금씩 높아지고 있죠. 어떻게 높이시죠? 다른 타 후보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으시잖아요. 그런 셈이죠.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 주요 정책들도 발표도 하고 또 네. 현장 방문도 하고 네. 주요 이슈에 또 파이팅도 하고 이렇게 해서 높일 수밖에 없겠죠. 네. 민주당 단독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국민들께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그 정권 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국민들의 시선 말고 그 안에 들어가셔 계신 후보로서 보시면요. 우리 민주당이 뭐 거듭 핵심과 변화를 하고 또 대선 후보들이 경선 과정에서 정말 맞춤형 공약 이런 게 나와서 야, 민주당만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국민들 마음이 바뀌면 가능하겠지만 뭐 그런 정책이라는 걸 쉽게 내놓기 쉽지 않고요. 또 당에 대한 불신도 강하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러니까 결론은 민주당 단독으로 정권 교체하기는 힘들다. 사실 그래서 야권 연대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통진당과 야권 연대인데 지금 통진당 사태를 보면 야권 연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실제 지금 통진당이 대중정당이잖아요.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자기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 이석기 김재현 사건을 보면 전혀 그렇게 자기 변화를 하지 않거든요. 이 당 중심에 국민이 놓여야 되는데 네. 정파가 놓여 있어요. 네네.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는 통진당하고 민주통합당이 연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연대 파기로 가는 건가요? 뭐 혁신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그 흐름으로 봐서는 야권 연대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네. 대선 후보 이야기 좀 해보죠. 뭐 많이 평가하시고 평가받으시고 하시잖아요. 네. 그 대선 후보로 나서시면서 문재인으로 질 것인가 김두관으로 이길 것인가. 네. 이것 때문에 문재인 후보 측에서 굉장히 그 불쾌감을 표시했더라고요. 굉장히 흥분할 일 아니고요. 네. 그 문재인 후보 그 유인물을 보면 네. 그 뭐 유일하게 이길 후보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돼 했잖아요. 있죠. 네. 그런데 뭐 문재인으로 질 것이냐 김두관이 이길 것이냐 이런 표현이 네. 그것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요. 네. 그리고 그 대통령 예비 경선이라는 것이 치열하게 이렇게 공방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비판도 하고 이렇게 지적도 하고 그러는 거죠. 예방 백신을 맞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야구 경기에서 뭐 우리끼리 한다고 투수가 그냥 좋은 공만 던져줄 수 있습니까? 마구도 던지고 좋은 공도 던지고 네. 이렇게 하면서 그 경기를 재밌게 끌어가는 거고 또 경쟁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면 그게 검증이라고 불쾌할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뭐 저희는 제3자에서 그냥 아니, 재밌게 들었어요. 네거티브라고 그러는데 없는 사실을 네. 공개하는 게 네거티브고요. 네. 있는 사실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비판이죠. 네. 저는 무비판으로 뭐 후보에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뽑히고 네. 제가 도지사를 중도에 사직을 했잖아요. 네. 도지사를 사직하고 그 배수전을 치고 전쟁에 나온 장수인데 제가 뭐 후보들 득담하려고 지금 도지사 그만두고 대선에 출마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본선 경쟁을 키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제가 말꼬리 잡을 생각은 없습니다만 있는 사건을 적시하는 건 비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되면 지는 거, 김두관 후보가 되면은 이기는 거는 사실입니까? 거의 뭐 정치 전문가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나중에 좀 두고 보시면 뭐 두고 보면 사실이라는 걸 아나요? 증명이 되겠죠. 네. 저희들이 이제 8월 25일에 시작이 되는데 이미 8월 20일쯤에 새누리당 후보 뽑혀 있거든요. 네. 박근혜 후보가 네. 뽑힐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하고 가장 대척점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민주당 후보 중에서 저는 감히 김두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박근혜 후보는 뭐 10살 때 청와대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24살에서 29살까지는 펄스 레이디를 했는데 네. 박근혜 대표는 청와대에서 통해서 정치를 배운 사람이잖아요. 네. 김두관은 남해라는 그 풀뿌리 지방자치 현장에서 자치를 통해서 정치를 배웠다. 배웠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 후보 중에서 마을 다시 30년,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마을 이장을 하고 농민회를 하고 네. 군수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마을에서 대대적으로 우리 조상 때부터 엄덕을 입었으니까 제가 마을 주민들을 봉사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마을 이장을 맡았는데 네. 30년 지나고 나서 제 장관, 도지사, 군수, 뭐 대통령 정무특보 중에 가장 좋은 스펙 이장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네. 하는 농담입니다. 네. 잠깐 쉬어갈게요. 예. 후보께서 좀 쉬시게. 이장 하면요, 우리 예전에 무슨 그 농촌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이장이 하는 일이 스피커에 대고 이열이 이장이셨잖아요. 예. 이열이에 130가구밖에 없다면서요. 예. 굉장히 작은 마을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나요? 농촌 드라마에서 동네 여러분 이장입니다 이런 방송 하나요? 그럼 아침에 그 항상 그 마을 회관 일찍 나가서 주요 사항들을 공지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보도되죠. 쉬어가시면서 우리도 그때 돌아가서 동네 여러분 저 이장입니다 하시면서 해볼까요? 그때 버전으로